전세금 먹튀 주의보 조심하십시오. 매매계약 후 대출받아 잠적, 전세금 먹튀 주의보. 기사의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리면 서울 반포동에 있는 레미안 퍼스티지라는 아파트에 있었던 사례인데요. 현재 20평대 아파트가 한 21억 정도 하고 있어요. 근데 23억 정도의 매매가 되었다고 합니다. 뭐 23억 원에 매매가 되었다는 게 뭐 이슈가 되는 건 아니고요.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매매 계약을 하면서 매수인이 이런 제안을 했답니다. 현재 21억이지만 내가 23억 원에 매수를 할 테니까 지금 소유자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주라 라는 조건으로 그렇게 매매 계약을 했답니다. 그럼 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살아달라는 거죠? 그렇죠. 전 소유자에게 임대차 계약을 작성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거죠. 아무래도 고가 아파트니까 임차인 구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테고 파시는 분도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쳐준다고 하니까 크게 손해본다는 느낌은 안 받으셨을 것 같긴 해요. 아무래도 매도인 입장에서도 정말 솔깃한 제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. 당장 이사를 가지 않고도 거기서 몇 년간 또 거주를 할 수 있는 거니까, 그 다음에 뭐 시세도 더 높게 쳐준다고 하니까 거절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사례가 흔한 건가요? 사실 뭐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. 근데 뭐 간혹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. 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기사화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. 그렇죠. 거기까지는 뭐 문제될 게 없는데, 이 새로운 소유자가 그 매매 계약을 하면서, 즉 소유권 이전을 받으면서 이 대부업체로부터 23억 원가량 그 대출을 받고 잠적하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. 전 소유자와 임차 계약은 얼마에 한 거예요? 이 기사 내용에 따르면 13억 원의 임대차 계약을 했다고 나와 있네요. 그런데 23억 원이나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? 보통 우리가 매매 계약하면서 대출을 많이 받잖아요. 은행에 제출한 서류가 이 매매 계약서가 들어가고요. 또 은행에서는 현재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를 이렇게 조사를 하게 돼요. 근데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지금 누가 살고 있죠? 전 소유자. 그렇죠. 전 소유자가 살고 있기 때문에 대출을 해주는 데 대해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고 봐야겠죠. 근데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는 잠적했다고는 하지만 피해본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. 자, 근데 그게 모르는 소리입니다. 이 임차인이 전세금 13억 원을 다 날리는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. 보증금을 날린다고요? 네. 왜요?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임대차 계약을 하면 전입신고를 하라고 하죠. 네. 왜 하라고 하죠? 대항력 같이. 그렇죠. 대항력을 갖추어야지 자기의 임차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십니다. 맞죠? 네. 자, 그러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? 1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. 1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하고 다시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이 전 소유자가 임차인의 지위를 갖는 때는 언제일까요? 1월 1일이겠죠? 그렇죠. 1월 1일 날 임대차 계약을 했으니까 우리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대항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죠. 근데 그 대항력은 소유권 이전한 다음 날인 1월 2일부터 발생을 하게 됩니다. 매수인이 등기를 이전 받음과 동시에 대출을 받았다고 했는데. 그렇죠. 그러니까 대부업체에서는 지금 근저당권을 1월 1일 날 설정을 했죠. 임차인의 대항력보다 하루 빠르게 설정이 된 거네요, 근저당권이. 결과적으로는 이 대부업체가 임차인의 대항력보다 하루 더 빨리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. 그래서 결국에는 임차인인 전 소유자는 13억 원이라는 그 보증금을 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아니, 보증금을 다 날린다고요? 만약에 소유권 이전받은 새로운 소유자가 대부업체에다가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? 경매로 넘어가겠죠? 그렇죠. 대부업체에서는 그 아파트를 경매로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. 근데 경매로 넘겼을 때 누가 더 빠르다고 했죠? 임차인의 대항력이 빠른가요? 지금 대부업체의 근저당권이 더 빠른가요? 근저당권이 빠르죠. 근저당권이 더 빠르기 때문에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는 순서가 대부업체가 1순위가 되는 거죠. 만약에 이 21억짜리 아파트가 뭐 20억에 낙찰이 되든 22억 원에 낙찰이 되든 간에 가장 먼저 배당받아가는 사람은 대부업체에서 23억 원을 먼저 배당을 받기 때문에 남는 금액이 없으면 이 임차인이 더 이상 받을 금액이 없는 거죠. 그럼 임차인이 보증금을 찾으려면 최소 아파트가 35억에는 낙찰이 되어야. 그런데 지금 시세가 뭐 21억에서 22억 정도 하고 있으니까 뭐 30억 원을 넘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. 그럼 이거 말 그대로 진짜 설계를 당한 건가요? 친종 대출 사기 뭐 이런 건가요? 제가 봤을 때는 사기의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. 이 새로운 소유자는 약 13억 원을 편취하게 되는 거죠. 처음에 대출을 23억 받았죠. 네. 그리고 매매 계약할 때 뭐 잔금으로 냈을 금액이 한 10억이니까 빼면은 한 13억 정도는 지금 편취를 한 겁니다.
그러면 전 소유자 입장에서는 잔금으로 받은 10억 이외에는 아파트도 날리고 모든 것들 다 날리게 되는 거네요? 그렇죠. 상당히 지금 억울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, 현재. 아니 이 대항력이 전입신고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너무 빈틈이 많은 거 아니에요? 사실 법의 사각지대는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이 얼마든지 펼쳐질 수 있는 거고요. 법을 악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. 아니 오전에 임대차 계약 맺고 오후에 대출 받으러 가면 대항력은 아예 갖출 수가 없게 되는 거네요? 그렇죠. 제가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를 하라고 또 누차 이제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곤 하는데요. 이번 같은 경우는 전소유자이기 때문에 그 전소유자로서는 좀 더 안심하고 이런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네요. 그럼 혹시 임대차 계약을 맺고 그 다음날 등기를 새로 한번 떼보는 건요? 사실 그렇게 해서 이제 확인할 수는 있는데요.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기를 칠 목적으로 접근했다면 이 사람이 잠적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회수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겠죠. 임차 계약을 맺고 바로 다음날 확인을 했는데 내가 몰랐던 근저당권이 올라가 있다. 내 대항력보다 이 근저당권이 더 빠르게 설정이 되어 있다. 라고 했을 때 계약을 취소한다던가 이런 방법은 없는 거예요? 물론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어요. 할 수는 있지만 새로운 소유자가 잠적해버리면은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봐야겠죠. 그럼 이건 뭐 어떻게 주의하는 방법이 따로 없는 거예요? 좀 더 높은 가격의 매매를 제한하면서 임차인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살아달라라는 제안이 오면은 여러분들은 일단 각별히 주의하고 한 번 더 의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. 기사도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요. 전세금 먹튀 주의보 조심하십시오.